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금속 류 교과서 5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언어의 본질.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7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배울 두 가지 화두, 주제, 역사성, 창조성, 이게 뭐냐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은 자의성과 사회성, 이번 시간은 역사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지민과 세종대왕의 가상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1443년에 만드시고 1446년에 반포를 하셨는데요. 15세기 때 조선 왕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 된 거죠. 한 5, 600년 전의 사람과 과연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지민이,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저는 한국중학교 1학년 최지민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반갑구나. 지민이라 하였느냐. 예, 세종대왕님,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이 다음에 크면 훌륭한 국어선생님이 되어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꽤 잘하거든요. 특히 국어는 우리 학년에서 톱이랍니다. 톱, 학교에서 톱질을 배웠느냐? 그 톱이 아니라 제일 잘한다고요. 1등이요. 아니, 어리다면서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는 게냐?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가요? 어리다고요. 그러한 줄 알았구만. 알 수 없는 노릇이구나. 어린 백성을 위해 28자를, 새로 28자를 만들었는데 이런 어린 백성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하면서 끝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 두 가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톱. 이거는 가장 높은 단계라는 거잖아요. 정상 이런 뜻이지만 톱질이라는 거냐라는 거 소통이 안 됐고요. 두 번째, 어리지만요 라는 단어, 어리다라는 단어, 지금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세종대왕이 몰랐던 말, 이 톱이라는 말은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는 없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오해가 생긴 단어, 지민이가 쓴 톱이라는 단어는 영어 탑에서 온 단어로 정상이나 선두의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거. 당연히 세종대왕 때는 영어를 알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어리다,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뭡니까? 이거 훈민정음 당시에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소통이 되지 않았겠지요. 이거는 나이가 적다는 것은 지민이가 쓴 의미이지만 세종대왕께서 쓰신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바르게 찾아 연결해보자. 스마트폰, 네티켓, 댓글, 이모티콘은 새로운 사물이나 문화가 생기면서 새로 생긴 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가람, 매, 미르, 즈문, 온, 이런 뜻. 가람은 강, 순 우리말이에요 다. 매는 산, 참 좋은 말인데요. 용, 미르는 용, 즈문은 천, 오는 백, 이런 말인데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없어진 말, 사어, 죽은 말이 됐어요. 어여쁘다라는 거, 불쌍하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소리나 의미가 변한 말, 의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역사성이라는 건 뭐냐?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는 것을 역사성이다라는 거죠. 이건 시대적 흐름에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네라는 노래로 부를 때 니로 발음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노래 가사 중 네와 너의 발음을 비교하여 네를 니로 발음하는 이유를 탐구해 봅시다. 내가 없는 거리에서, 원래는 내가 없는이라고 해야 되는 네가 없는 거리에서, 이거 노래가 있어요. 윤종신의 노래가 있는데, 가수 윤종신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예전에는 아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의 나이였을 때는 아주 멋진 가수였었죠. 내가 없는 거리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좋은 노래인데요.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왜 이것을 니라고 했을까? 과거에는 내와 내의 발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 그 모음 분류표로 놓고 보면 이렇게 요 있죠. 요게 지금 고모음이고 요게 중모음이고요. 요게 저모음이요. 높낮이가 달라요. 이, 에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혀의 높이가 이 할 때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에 할 때가 중간이고요. 에 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이, 에 해보시면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혀가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예전에는 네라는 것을 이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라는 것으로 구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이게 힘드니까 니라고 발음하면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면 이거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잘 부탁드릴게요. 자, 역사성을 정리해보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생기거나 요거 생성되거나 소리나 의미가 달라지거나 변동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언어의 본질을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은 생성, 소멸, 발전, 생성, 발전, 소멸, 이것도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시대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뜻이 변화하기도 하고 또한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 것처럼 언어도 이렇게 바뀐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어의 역사성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이제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빨간머리엔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들 빨간머리엔 많이 읽어봤죠?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브리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이 길은 수십 년 전 어떤 별난 농부한 사람이 심은 사과나무들이 넓게 퍼진 후 완전하게 아치를 이루어 길게 500m 가량 쭉 펼쳐져 있는 도로였다. 머리 위로 눈처럼 하얗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고 저 멀찍이 앞쪽에는 대성당 통로 끝 스테인글라스로 만든 거대한 창처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노을진 하늘이 살짝 보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이의 말문을 막아버린 모양이었다. 아이는 깡마른 두 손을 꼭 잡은 채 마차에 기대어 고개를 들어 화려하게 핀 하얀 사과꽃 천장을 경이로운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가로수길이 끝나고 뉴브리지로 향하는 긴 비탈길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없이 앉아 여전히 황홀한 표정으로 노을이 지는 서쪽의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빨간머리 애니죠. 매튜 아저씨, 우리가 방금 지나온 저 하얀 길은 뭐죠? 매튜가 잠깐 생각하더니 가로수길 말인가 보구나. 예쁜 곳이지. 예쁘다고요? 예쁘다는 말은 그곳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들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경이로웠어요. 제 상상력으로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건 처음 봐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이는 한 손을 가슴에 얹었다. 여기가 이상하게 아파요. 하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에요. 아저씨도 이런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글쎄, 내가 그런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전 그런 적 많아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을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런 이름에는 아무 뜻이 없으니까요. 기쁨 가득 새하얀 길 어때요? 가로수길을 지금 이렇게 불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의하고 있는 거죠? 새롭고 멋진 이름 아닌가요? 전혀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이름을 상상해서 그 이름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생각했어요. 보이건 헵지보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그 아이를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늘 상상했죠. 다른 사람이 그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더라도 전 기쁨 가득 새하얀 길이라고 부를래요. 기쁨 가득 새하얀 길. 참 멋지네요, 표현력이요. 정말 집까지 1km밖에 남지 않았나요?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마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전 즐거운 일이 끝나면 늘 아쉬워요.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나중에 또 생길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즐겁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집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정한 가족에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져요. 아, 정말 멋져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로수길을 기쁨 가득 새하얀 길로 부르는 빨간머리 앤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앤이 왜 가로수길을 기쁨 가득 새하얀 길로 이름을 바꿔 불렀는지 짐작해보고 책상은 책상이다 이 남자가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봅시다. 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 황홀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책상은 책상이다의 남자가 임의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바꾸었다면 앤은 어떠한 장면에 대한 다른 느낌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 표현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책상은 책상이다의 남자는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사물의 이름을 바꿨지만 애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풍경을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은 NG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 황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앤이 그랬던 것처럼 가로수길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자. 햇살 초록길, 사과 천장길,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인간이 말을 새롭게 만드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새로운 사물이나 경험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는 자동차라든가 컴퓨터 이런 말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을 때 만들어내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개성과 관련해서 같은 대상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각자 그 생각을 표현하려 하면 새로운 말이 필요해진다. 아까 말했던 그 가로수길을 애는 기쁨 가득 새하얀 길, 또 여러분들은 뭐 각각의 이름을 붙여봤죠. 그런 것처럼 개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쪽을 가보도록 할까요? 가와 나의 단어를 선택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 짝과 비교해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예시 답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말고 다르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조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친구들의 표현, 뭐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각자 이런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창조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111 바탕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언어의 창조성을 정리해 봅시다. 자, 언어는 한정된 말로 무한한 단어, 문장,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상이나 상황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언어의 뭐다? 창조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오늘 배웠던,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배웠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이거 반드시 뭐합니까? 정리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의성은 뭐냐?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와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사회성,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그래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말이 생기거나 소리의 의미가 변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역사성, 한정된 말로 무한한 단어, 문장,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 네 가지 정말 중요하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와 관련된 단어 한번 정리해보죠. 언어는 뭐냐? 느낌이나 생각 따위를 나타내는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문자 등의 수단이고,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문자는 인간의 언어를 정도에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체계, 기호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체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체계이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음이 잘 구별되지 않아서 틀리기 쉬운 에와 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는대와 는대, 아이대가 있고 어이대가 있는데, 어이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뒷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을 위해서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이거 기억의 의미. 아이대 1번, 어떤 사실이 주어진 것으로 치고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있다, 니은이고요. 두 번째 아이대의 뜻은 는다고 해 라는 말이 줄어든 말로서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이 많은 책은 언제 읽는데 라고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있죠. 그래서 니은으로 사용되었고, 2번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다, 기억이 되고요. 3번 영수가 그러는데 사람들도, 이것도 설명하는데 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이건 니은의 의미로 쓰인 거고, 서양 사람들 김치를 잘 먹는데 먹는다고 해 라고 눌려보면 가능합니까? 그쵸? 이게 줄어든 말로서 디귿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거 다 공부했습니다. 언어의 역사성과 창조성 배운 부분 반드시 복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못하는 것 없이 확인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